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해 축산 폐수를 곶자왈 숨골에 무단 배출한 양돈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이후 양돈장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사를 무단 증축하거나 액비 검사도 받지 않는 등 여전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 울타리 옆으로 축산 분뇨가 흘러나와 인접한 밭은 흠뻑 젖었습니다. 한눈에도 오염된 물이 고인 도랑에는 악취가 심하게 풍깁니다. 비 오면은 왜냐면 양배추가 잘 자라오다가 죽어. 왜냐면 질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주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축사는 모두 무허가 건물.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된 지역에 무단으로 시설을 증축한 뒤 분뇨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돈이 많이 들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 우선. 양성화되는. 인근의 또 다른 양돈장은 액비 검사를 받지 않다 현장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5월부터 양돈장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지금까지 19곳을 현장 확인해 3곳을 적발하고 사용 중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지는 증축한 축사만 해당되고 부과된 과태료도 5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골에다가 분뇨를 무단 배출하면서 사회적 공고를 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양돈 단체에서도 자구수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지만 결국 변한 게 없거든요. 도내 축산시설의 1일 가축 분뇨 배출량은 2,800여 톤으로 여전히 처리량을 300여 톤 초과하고 있는 상황. 일부 축산 농가들의 비양심과 허술한 관리 속에 제주의 자산인 환경과 지하수가 병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다음 달 중순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법리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상대 측 캠프의 고발에 따라 고급 리조트 회원권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 행사장에서 공약을 발표했다는 사전선거 운동 등 모두 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도민 인지도도 낮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선 7기 첫 시도지사회의. 원희룡 지사는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호화폐 거래와 발행을 허용하는 대신 국제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제도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제주를 활용해 투기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주도해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미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재선 성공 직후부터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한 행보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행사에 두루 참석하는 것은 물론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도 확충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개념 자체가 도민 사회에선 낯선 상황에서 이 같은 행보에 적지 않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인력과 관련 산업의 연계가 수용 능력이 있는지, 도민 사회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이 공감대 형성이 없이 추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도 당장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JDC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JDC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광희 전 이사장이 사퇴했지만 아직까지 새 이사장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도 임추위 구성 안건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해도
공모와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사장 선임까지 최소 2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정감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주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이산 가족들이 아쉬운 작별을 하고 돌아왔죠. 제주에서도 강정옥 할머니가 2차 상봉자에 포함돼 북의 동생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소현 기자가 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2차 이산가족 상봉자 가운데 최고령자로 참여한 올해 100세의 강정옥 할머니는 꿈에도 그리던 동생과 68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향 제주를 떠나 방직 공장에 간다던 17살 동생은 석 달 만에 6.25 전쟁이 터져 영영 고향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달라졌죠. 생전에 못 만난 사람을 만나니까 기쁨도 하고 사랑도 스럽고. 동생을 만나고 돌아온 강 할머니는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5시간 넘게 자동차로 달려야 하는 강행군이었지만 동생을 만난다는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수소문 끝에 넷째 동생이 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상봉 신청을 하기를 수차례. 북에서 온 상봉 요청에 동생을 만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정화 오면은 우리가 사랑스럽게 서로 손을 잡고 안아주고 사랑스럽게 살려. 동생과 찍은 사진을 침대 옆에 붙여놓고 종일 들여다본다는 강 할머니. 정부가 내년 이산가족 상봉을 6차례로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다시 동생을 볼 날을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버려지는 해조류에서 천연 염료를 추출해 기저귀와 색연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보다 색이 짙고 향균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포항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래와 모자반, 괭생이 등 해조류는 바다에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만 매년 해조류 4천여 톤이 밀려와 해변을 뒤덮어 이를 치우는 데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칫덩이 해조류를 바다의 보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입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만드는 데 사용해봤더니 항균과 냄새 제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조류를 가지고 처리를 해보니까 항균력도 99.9%의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암모니아에 대한 소치력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녹색을 띠는 해조류 염료를 사용해 친환경 색연필과 3D 프린터용 필라멘트사 등 다양한 시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천연 염료는 보통 옷을 염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기저귀나 색연필을 만드는 데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을 여러 다양한 제품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는 해변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재료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바다 쓰레기 취급을 받던 해조류가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친환경 산업 자원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생태도로 조성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생태도로 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 모임은 원희룡 지사가 숲 훼손 논란에 비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생태도로로 조성할 것이라는 방침은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념도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도민 알 권리 차원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산지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부와 동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까지 북쪽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28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 33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조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 내외로 2도에서 3도 정도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낮 기온 구자가 31도, 성산과 표선은 29도로 전망됩니다. 산지에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도로가 많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25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공항에는 뇌전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무허가 환전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2살 리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제주 시내에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2달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우리 돈 6억 원어치의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경찰 업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 결과 5대 강력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인 최근 한 달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26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습니다. 112 신고 3건 가운데 1건은 자치경찰이 처리했고 이 가운데 취객 처리가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해 국가경찰관 123명을 파견했습니다. 제주 MBC가 연속 보도한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특별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주도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을 상대로 신화월드 하수 문제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사업 계획 변경 과정과 하수 처리 현황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도민 현안인 중앙차로제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 업무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군기지 발언으로 논란에 빚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3월 공군참모총장 당시 제주 제2공항을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후보지로 검토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정 의장의 선임이 자칫 제2공항 논란을 재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탐색구조부대는 남쪽 바다를 지나거나 조난 상황에 처한 항공기를 긴급 구조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구자헌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 단독 접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정기 도당대회를 열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요구해온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내 농축산물 해상 운송비 838억 원 가운데 제주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데도 제주도가 요구한 37억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주 농민들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